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두 응답 모두 정하고 유익하지만 GPT 4.5의 응답이 아주 좋은 답변을 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겸손하네요, 클로드가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However, GPT 4.5가요.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PT 4.5 4.5가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로드 3.7 소넷 버전이 출시가 됐죠. 네, 경쟁사인 오픈AI의 챗GPT 4.5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챗GPT 글쓰기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 장황하게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GPT 4.5 4.5 버전이 그런 부분을 해결한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기사가 있는데요. 내용 보면은 Introducing GPT 4.5 Research Pre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 프리뷰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아직 완전한 상용 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과 한계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프로 유저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공개가 됐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 플러스 유저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버전 유저들에게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Our largest and best model for chat yet이라고 돼 있죠. 예, 채팅을 위해서는 가장 크고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포스트트레이닝 사전학습 그리고 사후학습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AI가 세상의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Scaling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겁니다.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Supervised, 지도 학습의 반대말이죠. 비지도 학습. 우리가 학습시킬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라는 식으로 지도하듯이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AI가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고 연결점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요, 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 AI는 다양한 맥락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박이라는 단어가 이 놀라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큰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리 학교에서요, 이 정확한 레시피와 기술을 배워서 매번 선생님의 평가를 받는 방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혼자서 스스로 수천 개의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식재료를 관찰하고 다른 요리사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이걸 비지도 학습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비지도 학습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도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비지도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예술적인 방법, 이런 차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요, 창의성, 직관력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데 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남아있는 재료만으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재료는 사실 요리책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은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unsupervised learning 때문에 기존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내는데요. 여기 보면 EQ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Q와 다른 단어죠. EQ, 감성지능입니다. 더 높은 감성지수를 가지고요, 글쓰기, improving writing, 프로그래밍,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등의 작업에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각이라고 하는 hallucination을 많이 줄인다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인이 모르는 답변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요, 꼭 아는 것처럼 그럴듯한 거짓으로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hallucination,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4.5 모델에서는 그 부분을 줄였다고 하는 거죠. 오픈 AI는요, 이 AI 기술 발전에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일링 리즈닝, 추론이라는 것과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AI 모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클로드에서도요. 이런 리즈닝 부분과 이 unsupervised learning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스케일 리즈닝 부분보다는 unsupervised learning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에는요. 이 리즈닝은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차근차근 과정을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문제 이런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오픈AI 모델이 오픈AI O1 그리고 오픈AI O3 미니 버전입니다. 반면에 이 unsupervised learning 이번에 나온 4.5 모델 같은 경우에는 AI가 세상에 대한 모델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intuition, 직관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GPT-4o 이 모델에 질문을 하면요. 수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가 직관에 의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What was the first language?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러 개의 GPT 모델들이 있는 거죠.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1 같은 경우에는요. What was the first language? 첫 번째 언어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상당히 예술적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GPT-1이었고요. 2018년. GPT-2에서는요. 세 개의 언어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GPT-3 3.5 이게 3.5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2023년이죠. 처음 제가 챗 GPT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여기 첫 번째 언어를 결정하는 것은 챌린징,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특정한 순간에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owever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된 언어는 수메르인들에 의해 개발된 수메르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줬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말해진 언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하고 분화되며 때로는 사라져 작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길죠? 깁니다. 그리고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GPT 4.5 2025년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구어 언어가 문서 기록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그 진실을 결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결과들을 알려주고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답변이 GPT 모델이 버전업 되면서 향상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 GPT-4 모델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T-4.5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 What was the first language? 라는 질문을 최근에 공개가 된 클로드 3.7 소넷에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지 궁금하네요. 여기 클로드이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What was the first language? 여기 보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3.7 소넷 선택했고요. 그리고 답변 스타일이 있습니다. Normal, Concise, Explanatory. 저는 Normal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답을 줄까요? 첫 번째 언어에 대한 질문 매우 흥미로우나 fascinating 하나 그러나 명확하게 답변 주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PT 4.5하고 유사하죠. No written audio record 어떤 서면이나 오디오 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대략 5만 년 전 그리고 20만 년 전 사이에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거는 첫 번째 언어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언어가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가 기원한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마이그레이션, 인간의 이동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거라고 합니다. 챗GPT의 답변, 그리고 클로드의 답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챗GPT 4.5의 답변을 복사해서요. 클로드에 붙여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 답변은 GPT 4.5에서 생성된 것이다. 너의 답변과 GPT의 답변 중 어떤 답변이 더 훌륭한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니까 두 답변 모두 단일 최초의 언어를 식별하는 것이 기록 이전 시대의 고대 기원으로 인해 어렵다는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 차이점, 클로드 응답이에요. 언어 발달의 시간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프로아시아어와 같은 특정 고대 언어 계통을 언급했고, 긴 단락 구조로 더 학술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자, GPT 4.5 응답입니다. 명확한 구성을 위해 글머리 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글쓰기가 언제 등장했는지 명시했다. 5,000년 전에 미스터리가 계속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결론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더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두 응답 모두 정하고 유익하지만 GPT 4.5의 응답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한 시각적 구성이 더 좋고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더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 응답은 초기 언어 계통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가치 있는 역사적 맥락을 추가하지만 일반적인 개요에 필요한 것보다 더 상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더 나은 응답은 궁극적으로 의도된 청중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교육 목적으로는 GPT 4.5 응답의 명확한 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조금 더 상세한 언어학적 정보를 찾는 사람에게는 클로드, 제 응답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아무튼 GPT 4.5 그리고 클로드 3.7 똑같이 아주 좋은 답변을 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겸손하네요. 클로드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심플 QA Accuracy 관련해서는 GPT 4.5가요,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GPT 4.5가 제일 적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GPT 4.5하고요 GPT-4.5를 비교를 했습니다. 인간 테스터들과 평가를 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창의적인 지능 관련해서는요, GPT 4.5가 56.8%로 훨씬 뛰어났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쿼리스, 전문적 질문은 63%나 더 뛰어나고, 그리고 일상적 질문에는요 57%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테스터들이 GPT 4.5 응답을 GPT-4.5보다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 비율만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똑같은 질문을 GPT 4.5, GPT-4.5에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자, GPT-4.5 보면요, 좀 장황합니다. 길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힘들고 낙담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Remember, 그것은 정말 한순간일 뿐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이 훌륭하죠. 그런데 GPT-4.5의 경우에는요, 답변이 아주 장황합니다. 그리고 기계가쳐 인공지능 같습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언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반성하고 이해하기.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지지받기. 제가 챗GPT를 안 쓰게 됐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GPT 4.5가 이런 식으로 개선됐다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하고 이제는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창을 열었고요. 답변이 비슷하죠? 4.5 하고요. 자, 시험에 실패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속상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either way, 지금 이 순간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슷하죠? 네, 답변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GPT 4.5는 EQ, 감성지수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사용자와의 대화를 더 이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대화하고 싶은데 계속 정보만 제공을 해주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 GPT 4.5가 나오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5 챗 GPT는요 보이스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클로드는 보이스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여전히 쓰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보이스 모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GPT 4.5가 나오면 이제 클로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However, GPT 4.5가요. 현재는 멀티모달 기능, 보이스 모드, 그리고 비디오, 스크린 쉐어링 이런 기능을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쉽네요. 아무튼 챗 GPT 그리고 이 클로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클로드가 글쓰기, 라이팅 부분에서 훨씬 더 EQ 감성 지수가 높았다고 하면 이제 GPT 4.5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과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PT 4.5가 실제로 공개가 되면 테스트를 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